시작합니까? 시작해요. 잘 못했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지금 진짜 많아. 5월 4일입니다만은 쉽게 우리로서는 지금 5월 첫 수업인 동시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30일로 해서 제가 실은 사람사 보존회장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현재 상태는 불확실 상태인데 새로 되실 분한테 대해서 아마 이분이 되실 것이다 하고 내가 회장한테 부회장을 했던데 집안 형님 그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집안 새로운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그 양반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후보한테 경쟁해서 지져버렸어요. 그분하고 앞으로 방향 이렇게 해주시오 해왔던 분들이 이제 다 철회가 돼버렸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하신 분이 상당히 꼼꼼한 공부하십니다. 그런데도 나하고 먼저 얘기할 텐데 사전에 얘기하기 전에 지금 총무가 먼저 만나고 얘기를 해갖고 결과를 다 보고 온다고 그래. 난 속으로는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까 손가락 보니까 다 알지만 그래?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따지면 그래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물어봤나 사전 나하고 승 받고 내가 뭘 물어봤나?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 바꿔지면 저는 이제 전 회장이 이제 말하자면 수석 고문이 됩니까? 나는 이것저것 있었지만 실제 임무를 해왔던 정부나 재무는 끝나면 상부 인수계열 끝났군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미련이 남지 여러 가지 예를 하고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면 꼭 실무진들이 보면은 잘못하면 월권적 수사 조치가 이루어진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딱 얘기 들으니까 꼭 사전에 어떤 걸 물어볼까요? 이거 아니라 지 맘대로 해보라고. 알아서 해라. 해고 있다가 결과를 나한테 오경이 났고 들어보라면서 이 상황 보면서 지금까지 상황 보면 나도 손가락 보니 사람 마음 다 보지 않네? 그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애썼네. 어쩌신가? 그렇게 하고 봤습니다. 근데 저 생각에 이분이 이번에 새로 된 양반이 경찰관 경감 출신이고 그리고 독실은 불교 신도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적절히 알려진 병필입니다. 그러니까 명필 주로 뭘로 쓰냐? 그러면 그걸 유교 경쟁 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되게 할 거구나 어쩌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또 입장에서도 다 4월, 5월 되니까 임기가 바꿔져 갖고 그동안에 실은 말하자면 엄청난 그 문중 총파 안에 있어 조절 문제가 싸움이 붙고 시끄러울 때 그 조절은이라고 나서서 제 주장을 딱 안 하고 참고 된다 보니까 다른 그거 하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석반을 있는 데다가 큰 도선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그 큰 대문중이라고 데가 보면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밀치문중처럼 화합문중 아니라 이런 이제 해가 막 자손들이 늘어나니까 꼭 우리 목숨을 걸 갖고 논리 붙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때 없이 남들 모여 앉고 따뜻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 하나 자랑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 여기 하남사 관리하는데 큰 문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문중으로는 여기 우절공 하랍이 직계로 내려오는 이 종계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여기 추선 문중이라고 합니다. 추선 문중이 하나고 그 밑에가 또 여기 유교가 특히 경상북도에 의해서 호남 유교가 또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적어도 율곡선생이라 한다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윤국 선생하고 제일 친한 그 두 분들이 그 우계 성원 선생하고 두 분들을 저쪽 배들이 몰아내기로 딱 바꿔했습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윤국 선생은 중노를 했다는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윤국 선생이 중노를 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렵 처지도 되고 그래서 고생하시다가 불교 깊은 수행도 한 것이 그것이 누가 될 건 아닌데 중노를 한 사람이 유교 들어가고 핵심 멤버가 전공받아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양반 철저히 몰아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 율곡하고 성원 선생을 목숨을 걸고 정론을 주장해서 잘못하면 광주 서울에 있어서 성관장 모시는 그 같은 양반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안 정식 문중까지 전부 다 멸문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리 정연하게 여기 약보 선생이 많은 소를 정부의 왕한테 내갖고 그것이 조정의 사람들한테 다 전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리 사욕이 아니라 대국을 위해서는 이 큰 사랑을 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약포 우리 저기 약포 할아버지에 의해서 저러자면 이제 10대 우기십니다만 약포 선생에 의해서 비로소 율곡하고 우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막아졌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 18년 속에서 무조건 다시 말하면 이 당나라 하면 송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부 무조건 주자 중심의 이론 체제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수정하자고 하는 우리 국자성에 수정하자고 하는 이론이 정립되어서 동방 18년 속에서 우리 민족적 요소를 가진 사상이 보존되게 되었던 사실은 생각해보자면 이 할아버지 덕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 여기서 새로운 학풍 내지 공부원 봉투를 한번 만들어 볼 때가 되지 않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운 젊은 회장이 들어오시니까 이번 체제를 좀 만들어서 공부원 봉투를 만드는데 대세를 만들어보자 할 준비를 갖고 오후에 그냥 한번 만나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하남사뿐만 아니라 주변 문중이나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쉽게 말하자면 감초들이 싹 바꿔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 쫓겨나고 안 쫓고 싸먹고 온 것이 아니라 화분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편도선까지 생겼다는 말을 드리면서 그래도 5월달 되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오늘은 존경하는 노희만 선생님, 송희정 선생님 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노력이 생겨갖고 거기 두 분을 지금 합장을 오늘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불편하고 그래서 못 간다고 어제 늦게까지 있으면서 좀만 붙여놓고 왔으니까 어제 거기 빈소에 그래도 현 시장으로 계시는 이영섭 시장도 강기장 시장이 오시고 앞으로 시장 유력 후보가 되고 있는 강수정도 오고 교육감도 준비를 오고 해갖고 늦게까지 이 후배 교육보다 만나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안 먹던 술을 먹어갖고 섭반을 더 씹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오늘 그래도 존경하는 두 분 어린 형님 뵙고 싶어서 시간 맞춰서 왔다고 하는 게 그냥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해야 할 일은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여기 공부하는 국토를 만들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는 그다음에 여기 선언 공토를 만들면서 여기 선언 공토, 공부하는 공토를 지원하는 이 혹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중심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준비를 꼭 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견들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잔소리 안 한다고 각오를 했는데 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로 교재 중심으로 해서 진로를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모든 것이 공식하고 생각을 들어봅니다. 단지 한 가지 의무이 된 것이 지금 불확실한 것이 앞으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하남 강원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적으로 결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해오는 동양 유학의 핵심 부분을
뭘로 올 것이냐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수삼경 그런 복잡이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충실해야 할 것이 맹자와 중용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양유학의 전통유학의 방향으로서는 맹자와 중용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적 유학 내지 한국적 사상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대로 율곡선생을 선생님 스승의 주교로 보신다고 한다면 소년 내지 기초적인 학문 자세로서는 경공요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거기에 산 대로 나간 것은 율곡선생 사상을 동양 내지 우리 인본 사상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 성악 지교를 중심으로 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반드시 우리 조선족 내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 문화적 공질성을 전제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 철학이 되어지는 내용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삼봉 정도전 선생님께서 쓰셨던 조선 경국전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을 중심으로 해 나야 그 다음에 조선조로부터 만들어진 세계적인 우리 법전인 경국대전에 관한 강의를 조선 경국전을 한 다음에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경공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성악 비교하고 조선 경국전하고 두 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시간과 암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 욕심은 제가 생각해 건강도 그러고 나이도 그러고 그래서 얼마 모를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 동안에 저 생각에는 특히 동의를 해주신다면 금요일 날에다가 율곡하고 선봉하고를 돌아가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토요일 날 하나 더 넣어서 토요일 날 하나는 선봉 정도선 조선경국전 내기 더 나아가서는 거기다가 경국대전까지 연결되는 체제를 준비할 것이냐. 저는 지금 유일하게 솔직히만 전남대학에서 경국제를 원전 갖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 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택나올 데가 없으니까 지금 저 지원동 폐교된 교실에다가 다 처박았는데 거기 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경국전 가는 거 내가 이루어졌던 데가 없습니다. 경국대전 이름이 좋아서 경국대전이지 경국대전 내용이 뭐있지 한 학자도 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경국대전에 들어있는 적어도 한 민족국가의 요소를 전부 통일 단합해갖고 힘찬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처지들 특히 경국대전이 언제 완성되냐 그러면 세조 성종 때 완성되잖아요. 이 취지를 정리해 가면서 공부해나가는 것 나팔부고 시작이라도 하면 이 체제가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 선배 교관 여러분들은 뜻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갖고 적어도 근본적으로는 한국적 가치, 한국적 문화, 한국적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학풍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냐. 특히 요새 지금 새로운 시대에 대해갖고 미국풍 갖고 지금 나팔부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하고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서 나가려면 우리 정신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세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일찍부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완전히 원전을 비롯해갖고 완전히 그 옛날 부토로 돌아가고 있고 썩은 분들은 기업에 관한 부패에 관한 연재에 관한 요소는 지금 하나도 말하는 거 없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럴 때 새로운 참신한 국민 정신을 선양하는 운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보자면 이제 뭘 어디서부터입니까? 24페이지 실절 아니에요, 선생님? 네. 34페이지부터인데 저 생각에는 24페이지. 24쪽. 네, 24쪽인데 24쪽 앞에 반드시 이권의 양여왕 하와 일권의 양여왕 상과를 대조해 가면서 선택 차이를 반드시 고찰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양여왕 상 하인데 양쪽 다 똑같이 다 민본주의고 여민동락이고 설명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가 있냐?
간단히 그 아침에 책을 보다 보니까 요약해서 해야 그런 잔소리로서 가야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자면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양형상, 양형하 그럼 그 앞에 한 장 간단히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요것만 요약해서 보면 전부 적어도 맹자사상이 다 요약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형상의 중요한 내용은 핵심을 들어보자면 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양형상에 관한 그 본문 1페이지입니다. 본문 1페이지 보자면 이 본권은 위정자의 응시행 왕도라고 한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요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맹자사상 내1과의 근본 문제는 왕도다. 이 왕도는 무엇이냐? 이 문제에 관한 것을 왕도에 관한 문제를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삼봉 정도전 선생의 조선 경북전에 나오는 말하자면 치세의 두 개의 철학입니다. 옹의지와 용평지치라고 하는 두 개의 치세 철학입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나중에 조선 경북전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사실은 문제는 왕도라고 하는 말은 국가와 국민의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도는 얼른 보기에는 폐거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앞에 왕도라고 설명해놓고 왕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베풀어갖고 백성과 치자와 피치자가 한동화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하자면 왕도는 인정이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인정과 어지인자에다가 반드시 인정과 쓴 것은 참어린자를 쓴 불인, 어지인자 이고로 불인, 오직 독살천직을 모른다는 뜻이다. 근데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놈 다음에 마지막 그 문장의 마지막에서 1페이지 끝을 부분을 하자면 여민동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민동락이라고 한 것은 바로 백성과 다시 말하면 백성과 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것을 모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설수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 끌고 다니는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짐승과 사람의 근본 차이가 어디가 있냐 그것을 한말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어지인자하고 참을인자 어지인자 반대로 뭐냐면 불인 참지 못한다 말은 참아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어지인자는 안 입을 자 참을인자 참아 독살 칠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왕과 백성의 마음자리에 관한 것을 통합해갖고 뭘로 하냐? 왕과 백성은 한 마음 한 뜻이다.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 앞에 있는 대로 여민동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민동락 앞에는 여민동우 반드시 백성들과 왕이 한 마음 한 뜻에서 서로 걱정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반드시 바로 말하면 맹자 철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맹자 철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에 나면 다시 아까 얘기한 23페이지로 넘어와서 23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자면 맹자의 양해왕 즉 2권의 중요한 내용은 똑같이 양해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앞에 치는 뭐냐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철학이라고 본다면 여기 두 번째에 있어서 23페이지 철학은 무엇이냐 이것은 요약해 보자면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실제로 하면 어떻게 것이냐 인정을 하면 사람다운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고 방법론 연구해야 할 것이고 그 국가 철학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유도도 총합할 것이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앞에 1번의 양해왕은 바로 대동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국가와 왕과 인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 제2번에 나오는 양해왕의 앞편의 내용은 뭐냐면 인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치세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를 전제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것을 왼쪽에서부터 말은 넷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맹자의 근본 사상인 민본 사상의 실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앞에 있는 1권하고 2권하고 합쳐놓고 보면 전체로서 맹자 사상의 철학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페이지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23페이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는 앞에는 여민동락 내지 이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분석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앞에는 대동이고 인정이라고 한다면 왕도라고 한다면 위치는 인정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또 있고 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여러분들께 부탁은 맹자 부덕 뒤에 있으면 앞으로 저 맹자에 나오는 앞에 30편 있잖아요. 30편이 이것들은 딱 한때 다 묶어갖고 한 줄 조금만 세트 된다고 나 갖고 다니면 보기에 오면 일자리 안 쓰고 있다고.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꼭 부탁은 언제든지 번을 달리해서 2, 3, 4권을 번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있는 총론편에 해당되어지는 그 분들을 꼭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얘기했고 또 단소리 훔치니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권은 인정의 실천 방향에 관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제 책에 따른 24페이지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24페이지를 우선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2, 3시간은 아무 시간이 늦더라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준비를 해갖고 이 다음에 이거 있죠? 그걸 해올 테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도 시간이 전략에서 해가 나가요. 그러면 그때 형식대로 보자면 24페이지 제목을 거기다 쾌락은 불능이 타인 고통하여서 작기지하여서는 불능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붙여야겠다 문장에다. 그것을 2권의 첫째 항이니까 2-1로 번호를 붙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법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러면 26페이지 보자면 26페이지 밑에서 다시 보자면 노백성의 구비 입으로 평가하는 말은 입에 새겨하는 말이 노백성들의 말버릇들이 소문이 대여소적 표준. 저 사람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노백성들의 구비에 의해서 입버릇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백성적 구비가 대여소적 표적이 된다. 표준이 된다. 그 말을 했다면 여기 번호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서 2장의 두 번째 장이니까 2권의 두 번째 장이니까 2-2로 번호를 그렇게 붙여나가자. 언제든지 그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용 직주 대접에 비해서 반드시 실사구시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해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례와 표준을 가지고 이쪽 실험적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본 원전 내지 영문은 본문에 통치할 것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해독편은 이것은 연습 내지 실사구시에 나가는 심도 있는 강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우리가 책했던 이 맹자 전감이라고 하는 책이 갖고 있는 데는 해독편이 중요한 실천적 혹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26페이지 밑에서 다섯 줄째 나와는 노백성의 입버릇이
크고 작고 온 것을 결정하는 표기된다는 부분을 2-2로 번호를 적어자. 본문 내다음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럼 28페이지 쪽에 있어서는 필부지용은 난성대사다. 옹조는 결정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용적을 내보는 것은 이것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은 2-3라고 그걸 2번은 3절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2-3으로 보자.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대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대4소. 다시 말하면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보다 모든 사람한테다가 봉사하는 자세, 경원 자세를 가져야지 군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2대4소는 그 뭐냐? 2대4소는 낙천자야라. 하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2대4소는 뭐냐면 천리자, 하늘 이치를 실천해 나간 것이다. 라고는 어떻게 말하면 맹자가 갖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의 밑바닥은 그저 맹자가 아니라 맹자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뭐냐? 천하심이 맹자의 마음 기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십니다. 그래서 28페이지는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필부용은 2-3으로 번호를 붙이자. 29페이지도 역시 아까 해동은 연습 과제입니다. 연습 문제로.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면 여기서는 천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천하를 받아들이는데 전위천하, 낙 다음에 우, 전위천하. 그래서 낙과 우, 세상을 즐겁게 받아들이려 하면서 세상은 온통 모든 세상은 걱정을 다 지켜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낙과 우를 모두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천하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을 설명했다. 그래서 나구 전위 천하사,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천하일이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 그래서 이 대목을 보다 좀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윤 당선자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해 어쩔 때는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면 걱정하는 것도 천하사고 잘 된다고 즐거운 것도 천하사고, 그래서 낙과 우가 합쳐져 있을 때 천하사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싸움 붙어갖고 맨 어디 문중진에 뭐든지 틈만 있으면 싸움 붙습니다. 그때 화합시키는 방법을 써먹는 말이 아주 이쁘게 좋아서 되어버렸습니다. 애국가 동해물과 백자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 보고 오셔서 수없이 많은 연령의 침략 속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히 쓰지 않냐. 작은 일 갖고 걱정하고 애타게 받고 작은 거 좋아하고 너무 해롱을 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와 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차원에서 하늘 뜻하고 우주 뜻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저거 보지 말자 그렇게 대답을 쓰는데 이 말을 써먹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낙과 우는 전위천하사 모두 다 세상 일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해갖고 낙과 우를 통해서 천하사는 다 이루어진 것이다. 대입자를 전위를 하늘 입자로 대입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낙을 통해서 천하사는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근래에 들어서 싸움을 나갈 때마다 싸우지 마, 적보지 마. 그 방법을 써먹는데 저한테 그 확신을 주는 게 30페이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사를 가지고 걱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그 걱정한 내용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31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보자면 7째 줄 보자면 천하사를 걱정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냅둬라 즐길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즐거울 학자를 걱정을 묻자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사는 먼저 걱정부터 하고 걱정해요.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때 기억하자.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목이 범중홍 선생이 얘기했던 내용을 가져와서 밑에 줄에 천하사는 먼저 걱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천하사는 걱정을 놔버리고 괜찮아
이렇게 진진 방향으로 가라. 그래 뭐 설명했던 대목이 이제 낙우 전위 천하사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천하사는 먼저 천하사 걱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선 천하지 우 천하 걱정거리를 먼저 걱정으로 삼고 그것이 천하를 포용하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후에 천하지 낙을 낙으로 삼아라. 아무튼 어떻게 하면 그 문장이 박사님 이거 문장이 얼마나 멋져 이 부드럽고 멋져. 세상지 걱정부터 해놓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찍어들든지 즐기부터 무슨 그냥 그 문장을 그냥 예 앞에 있는 대로 낙이 천하 우이 천하 했던 것과 달리 선 천하지 우를 우라고 천하의 걱정거리를 내 걱정으로 먼저 삼고 그러고 나한테 괜찮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대로 후에 천하지 낙을 위낙 내 낙으로 삼는다. 그 말이 자꾸 뜯어보면 우하고 낙을 그냥 똑같이 봐볼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부터 하는 마음이고요. 하늘의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죠. 그 뜻이 그 안에 들을 것 같아서 이 대목을 중요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번째로 한 대 넘어가서 이제 하나만 더 해서 넘어가는데 이 32페이지 가서 보자면 천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무는 무엇이고 낙은 무엇이냐 그 대목을 설명한 대목이 32페이지 가운데 제목에 보자면 여민, 공, 냉, 공난 이것이 말하면 제시방도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더불어서 백성들이 추울 때 같이 춥고 백성들이 따뜻할 때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같이 한다. 여기서 말하면 여민과 공, 냉난 같이 여기 냉이라고 하면 고통스러운 것과 난이라고 하면 편안한 것과를 그래서 안락과 고통을 동고 동락 뜻을 이렇게 공냉난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2-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중요 문제 여기 2장 지나고 나면 단서가 됐어요. 교성당 이거 알아야 됩니다. 2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소리들이 많이 나온다 이번에. 그러다가 보면 예 51페이지로 홀딱 넘어가서 3번으로 넘어가면 공손추가 나오게 됩니다. 공손추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공손추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까 말하자면 걱정과 즐거움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진 관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천하의 마음이 된다는 마음으로 들 때 천하사를 내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천하의 의이 내 마음으로 통해졌다고 할 때 천하의 마음을 포용하는 내 마음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1페이지 그 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여기서 사단설 우리 마음의 성품에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사단에 관한 인의예지에 관한 사단을 설명해 놓고 인의예지에 의해 통합되어진 근본적인 인류 사람의 마음의 통합을 뭐라고 설명하냐 우주를 번따라서 이루어진 마음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50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호연직이라고 하는 말로 호연직이란 말은 꼭 굳이 말하자면 어렵지만 천하심이 우주심이 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 마음 무엇이냐 우주 기운이 내 마음에 들었단 말이니까 그 호연은 무엇이요 우주 기운이요. 우주 기운을 우주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제 3권이야말로 맹자님의 통큰 경지 말은 않지만 자기 공자님 스승이라고 보지만 서울로 하는 맹자님 생각에는 공자님보다 당신은 맹자님은 공자님보다 훨씬 더 우주정치에 가까워졌다는 확신을 가진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호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흔히 말하자면 나는 호연지가 있어 나 대장부여 그런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주 근본 정신하고 자기하고 본질적 동질성에 관한 자각이 이루어질 때 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즉 3권에서 호연지기를 통해서 맹자의 마음자리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진짜는
우리도 맹자의 마음의 본질적 구성 부분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맹자적 공동체, 맹자적 우리 공동체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보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 해야 할 것을 너무 잔소리를 많아졌습니다만 이런 잔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 있는 서문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생략해 버리고 24페이지 2-1에 해당하는 본문부터 들어가보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이 본문만 읽어가려고 합니다. 쾌락은 불능이 하인 소통하여서 합의하여서는 안 된다.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 타인 고통, 남의 통고, 남의 어려움을 상해 가지고서 남을 고통스럽게 해갖고 그놈을 남을 고통스럽게 해갖고 그놈을 가지고서 자기 기반, 자기의 기지, 자기의 쾌락의 기초를 만들어서는 불능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이래보기 얼른 부장은 즐기려고 하면서 남 해코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얼른 부장 문법적 부장은 본문은 뭐냐? 쾌락은 주어고 불능은 능자 붙어있지만은 불능이 뭔말 것을 봐서 본동사와 수체제라고 본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고통이 기초가 되는 방향으로 써서 자기 이익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보자면 다시 골랍니다. 이 장포가 견맹자 하시고 왈 폭견우왕 이 장포가 명자를 배웠고 포가 견우왕이 왕이 포이호낙 하시다. 그래서 포가 미유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와서 그런 이제 명자 말을 듣면서 장포 말을 갖고 같이 수할 호낙이 여하이니까 라고 부릅니다. 맹자가 왈, 맹자가 장포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맹자가 왈, 왕지 호낙 심이면 즉 제국은 기 서기호이다. 그러니까 서기호이다. 그런데 다음날 타일에 그 뒤에 맹자께서 왕을 만났습니다. 타일에 견우왕왈 여기서 맹자왈에 나왔으니까 견우왕왈 맹자께서 또 다음날 왕을 뵙다 그 말이죠. 이 맹자께서 왕을 뵙고 왕이 상어 장자 이호낙이라 하니 유저니까 했다. 그러니까 왕이 변호색하고 과인은 비능호 선왕지 낙야라. 그 말도 말하자면 여기 임금이 정직없게 그러죠. 자기는 선한 훌륭한 음악을 생각했을 것인지 자기는 속된 음악 술 먹고 기분 좋은 음악만 했던 사람인지 맹자님이 늘어 물어보게 왕께서 음악에 관해서 장포가 얘기하셨다면서요?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 아니 나는 그런 높은 선한 음악이 아니라 요새 술 먹고 허치거리하고 있는 유행가 같은 거죠.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보자면 여기 왕이 정직한 사람이라 양심이 캥긴 것이죠. 공부는 않고 맨 헛생각만 한 사람이 그대 먹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변호색하고 과인은 비능호 선왕지 낙야라. 직호 세속지 낙야라. 요새 말하면 고상한 옛날 음악이 아니라 전통 음악이 아니라 요새 나오는 그 트로트 음악 같은 것이나 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세속지 악인가 하니까 맹자께서 앞에 내가 맹자께서 말하시기를 왕지호낙이 심하면 즉 국가는 즉 국은
기서기호입니다. 금지악은 유고지악야입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다시 옛날로 지금 왕은 음악과 똑같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말이 왕이 왈 가득 문호 문연이다. 그러니까 맹자가 왈 통낙악냐 독악낙이냐 이거 낙악과 낙을 어떻게 읽느냐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읽어요? 악으로 읽어야죠. 공유학자예요. 아니 앞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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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고 네. 뒤에는 동사고 이렇게 어디가 본동사냐 어디가 동사냐. 앞에를 악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네, 앞에가. 선생님 꼭 낙으로 읽구나. 그래서 근데 뭘 굳이 낙으로 읽을 수 있고 악으로 주는데 그러다 이제 그래서 동낙이 낙입니까 아니면 여인 낙이 낙입니까 그 말이에요. 동낙이 낙이돼. 아니, 동낙이 그래서 동낙이 아니라 독악이 아니 동낙이 돼 여기는. 홀로 즐기는 거니까. 악은 겨우에 저 장포가 그 그 말. 호화 왕이 호화할 때 그때가 악이 낙자가 또 하나는 동사로 쓰여진 개념이냐 아니면 명사로 쓰여진 개념이냐 할 때 내가 할게요. 그래서 혼자 하는 악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인 악이 즐겁습니까? 란 말이에요. 그건 즐겁다 하는 의미는 동사로 보니까 낙이고 그냥 음악이라는 의미로 할 때는 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민 동낙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여민 동낙이라고 할 때는 여민 동낙이 혼자 나간 것이 아니죠. 아니 낙각을 어떻게 여민 동낙한 것이 여민 동낙이라는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동사가 먼저 와야 돼. 그 여민 지금 정확히 말 여민 동낙이 아니라 동악이요. 동낙이고 동사가 먼저 와야 돼. 그 여민은 동하니까 더 즐겁더라고 쓸 때는 낙이요. 그러니까 낙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으로 한 것이고 음악이라고 할 때는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음악이 더 즐겁습니까 할 때는 즐겁습니까 물었던 것은 동사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이야지 악이 아니요. 지금 말입니다. 무등산 가면 요산요수라고 된 것을 낙산낙수라고 읽으면 안 된다니요. 앞에. 저 가면 있어요. 틀리고 그죠? 요산 낙자 아니야. 그건 이제 이게 뭐 비싼 얘기지. 고말하고 관계 없고 누구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있지요. 관계가 있지 물론 있지. 발음을 제대로 하냐 못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뜻이 제대로 서냐 안 서냐가 있지. 그러나요. 아니 그게 여기 보자면 어떤 뜻으로 하신지 알때 선생님 여기 있는데 보자면 악이로 동낙악이 어떻게 되라고 여기 어떻게 해요? 동사가 먼저 와야 돼. 낙이 먼저 딱. 그것은 백성과 즐거운 것을 낙으로 삼습니까? 라는 뜻으로 볼 때는 문장으로 볼 때는 그러고 명사로 볼 때는 독악이 낙이요 독악이 낙이요 여기 성기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이럴 때는 동사가 먼저 얘를 낙하 그렇게 돼요. 동사라고 할 때는 낙이라니까 동사가 아니. 먼저 와요. 야, 그 문제가 견해가 다른데 일단 그 문제는 좀 선생님 견해가 달라. 다르지. 동악이 맞아. 동악 낙이지. 혼자 즐기는 음악이 네, 더 즐겁습니까? 음악. 라고 할 때는 앞에는 음악. 물어본 뒤에 그것이 본동사이겠네. 어떻게 그냐? 동악 낙.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지는 나는 그 생각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다가 적어도 혼자 즐기는 음악이 그런 뜻이야. 혼자 즐기니까 즐겁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동낙이 낙이요? 동악이 낙이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혼자 즐기는 음악이 더 즐거운 낙입니까? 아니면 혼자 즐기니까 더 즐겁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뒤 문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즐기는다 하는 것은 두 개, 덕과 악을 합쳐가지고 그것은 동사, 이거 명사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즐긴다고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인 남과 더불어서 즐긴다고 한 것이 더 즐겁습니까? 라고 물으면 뒤에 위에 있는 것은 서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낙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굳이 말해서 꼭 앞에 있는 대로 동낙이라고 한다거나 독악이냐 독악이 낙이요 독낙이 낙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명사 절적 방법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문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뜻을 양쪽으로 다 연결해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뜻으로 볼 때는 혼자 음악을 즐긴 것이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인 남과 더불어서 음악을 즐기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그때만 앞에 있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라고 할 때는 동사냐 아니면 동사적 명사화된 동명사냐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어보면 더 즐겁습니까? 낙의 대상으로 본다면 앞에 주어와 객체가 되는 하나 문장이 되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론도 들어가고 있다. 혼자 즐기는 것이 혼자 즐기는 것과 남과 여는 이 남이니까 남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즐기는 것과가 어떤 것이 더 즐겁습니까? 그 뒤에 치는 악이 아니라 낙이다. 그러면 악이라고 할 때는 음악이라고 하는 명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낙이라고 할 때는 음악을 즐긴다는 의미로 수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뜻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왕이 대답하기를 뭐냐면 불낙, 불약, 여인, 남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이 혼자 즐기는 것이 남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 말하니까 풀어서 말하면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즐겁단 말을 풀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맹자가 하는 얘기 그러면 여소낙 낙이니까 여소인 낙이 더 낙이요 이 중인 낙이 더 낙이요 라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어볼 때 물어보자는 뜻은 낙으로 할 수 있고 악으로 할 수 있지만 동사의 의미를 서로서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그때는 낙보라는 음악이라는 그 명사 의미보다는 함께 즐긴다는 의미로 유연하게 동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낙이라고 한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 낙 작은 수와 더불어서 즐기는 음악이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중 무리들과 더불어서 즐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를 강조할 때는 이것은 악이 아니라 낙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동사적 핵심적 다시 말하면 동사보다는 명사적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 악보다는 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숙이 더 낙냐 할 때는 악이냐 낙이냐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즐겁습니까 할 때는 대답이 그다음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불약 여중 백성벌과 더불어서 즐기는 낙이 불약 아까 말한 소인의 낙하고 비교해 볼 때는 작은 수의 즐거움이 대중과 더불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즐거운 것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여기가 이제 그 문제가 그럴 때는 다시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이제 풀어서 이 맹자의 비유법으로 설명하시거든. 그럼 그 속에서 아까 얘기는 중낙냐 소낙냐 속에서 중 속에서 백성들 전체하고 비교해볼 때 어쩔 것이냐 다시 한번 또 불려서 지금 맹자가 비교시켰다. 불려서 비운 것이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맹자가 왈 신이 청위 왕은낙 하셔서 나는 왕한테 어떤 것이 무엇이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청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야 합니다. 그 낙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뭐냐면 악이라기보다는 낙 같이 즐긴다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온 백성들이 임금이 말 타고 사냥으로 다닐 때 그 북치고 굴치고 말 타고 달려간 소리를 즐겁게 보느냐 아니 싫어하느냐 하는 데 갖고 낙으로 비운 것이다. 그래 뭘 다시 보자. 예 신청 위왕은낙 하소서 금 왕이 고낙 우차하니 여기 고 악이 아니라 낙일 거예요. 고가 여기 낙이냐 악이냐 고 악이에요 악이. 그 고가 명사문 낙이 북치고
악하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어차에 여기에서 임금의 고락이 백성이 문왕고락이 총고지성하고 백성 총고지성하고 그 다음에 관약지음하고 그 다음에 질수 추격하고 이 상고왈하되 오왕지호 고락이 부하 사아 지우 차 극야 있고 부자가 불상견하고 형제 처자가 이산입니다. 또 앞에 제일 앞에 줄 있던 왕이 고악 부차 할 때는 거기다 1번을 쓰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비유를 더 확대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전력 우차할 때 거기다 두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왕이 전력 우차 여기서 전력이란 말은 사냥한단 말이겠죠. 전력하고 있는데 백성이 문왕 거마지음하고 백성이 거마지음을 듣고 그리고 우모 위하고 우모는 근데 꺾어간 깃발을 이쁜 아름다운 깃발을 보면서도 앞에 좀 말도 타고 깃발을 좋은 거 보면서도 백성들하고 마음이 바꿔지면서 대조에 설명을 하고 있대요. 수척액 그래서 하면 질수척액이죠. 그런데도 모두가 이거 맞으면 그걸 맞으면 모두 글자로 설명을 나왔을 거예요. 질수하고 축액하고서 이 상고왈하되 오왕지호 전력이 부하 사아 지우 차극야이고 부자가 불상전하고 형제 처자가 이산하니다. 차는 비무타라 불여민동락야한다. 이 대목에서 바로 앞에 있는 대로 여민동락 속에서 같이 죽이냐 소수냐 적게냐 문제 갖고 있다가 전체 백성하고 같이 한 것까지 맹자식의 확대 비교법 과략법이에요. 그 대목 설명들을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로 해서는 바로 말하자면 여민동락이 아니라 머리를 흔들고 이 얼굴을 찌그리고 한 것 같은 저쪽의 즐거움은 즉 왕족의 즐거움은 내의 백성들의 즐거움과 공통되지 않는다 한 말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문장 마지막 부분 나온 대로 불여민동락야 아니다. 사는 불타야 하는 뜻이 아니라 백성은 백성, 왕은 왕대로 따로 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기왕 말났으니까 뒷문장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금, 왕, 고나, 우차하고 그 앞에 이는 신한테 설명하셔서 한데 보면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조해서 대조된 여민 동락이 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 왕, 고락이 우차하고서 백성이 문, 왕, 종고지성하고 관약지음하고 흔흔년 유희색이 상고왈 흔흔년 유희색 다 그 뭐냐면 그 음악 소리가 백성들한테다가 즐거운 소리고 공감세고 동락조로 가고 있다는 사실 설명을 해서 앞으로 대조해서 모두가 흔흔연하고 즐거운 모습에다가 유희색 웃는 얼굴에다가 이 상고왈 서로 말하기를 오왕이 서기 무질병여야 하이 이능고랑야 있고 금 왕이 전려부차하니 백성이 문왕 거마지음하고 견우
기지미하고 기어궁 모지미하고 그 우모지미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그 흔흔 연하고 유희색하여서 이 고활하기를 오왕이 서기 무질병여이다 하이 능 전염냐냐 차는 무타야라 여민동락야니 그 왕이 여백성 동락하니 즉 왕이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왕이 한마음 한뜻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왕이 여백성 동락하니 마지막 부분에 전 나라도 강조를 합니다. 왕이 이제 백성들과 염이 동락하니 즉 왕이다. 그렇게 그 왕다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여민농락으로 왕다운 왕이라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맹자치그 여민농락으로 몰아가는 맹자치그 그 화합에 관한 문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 설명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풀었다가 내 방향 잡았습니다.